비누가 합시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쉬운 것부터 쳐봅시다. 나 저번주에 LG 하나 보고 왔어. 재밌더라. 야구장 처음 가봤는데 재밌대. 거기 잠시 LG랑 아니 친구랑 갔어. 지금도 아닌데. 어? 지는 좀 아니야? 넌 어디? 어? 상성? 쟤는 부산? 야 나랑 LG도 왜 근본 있는 팀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 사람 진짜 많다. 나는 그런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아니 야구장을 저번주에 갔는데 갑자기 뒤로 다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춤춰. 갑자기 내 뒤에서. 정말 무서운 데였어. 자 오늘 목표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인문 10이죠. 여러분들 내신 범위 인문 10이고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하고 털어버리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까다로운 건 없는데 이제 사고적인 부분들만 좀 챙겨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홍 씨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홍 씨까지만 조금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월 모의고사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이제 여기서 내가 버프 모의고사를 풀까? 손으로 볼까요? 버프 모의고사 없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왔으니까 문학 30분 컷 연습만 조금 해봅시다. 그럼 표정 짓지 말아줘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또 6월 또 박살나 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지. 찍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니야. 거기서 아니야. 저런 식으로 말하네. 그래서 첫 번째 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EBS를 옮겨놨으니까 옆에다 적어가면서 좀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거 다 받으셨죠? 거기서 A 정도는 좀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운문문학을. 소설 쪽은 괜찮은데 A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작품이구나 정도는 갖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전은 우리 한국 되게 많아. 그래 안 그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거 풀었어요? 이거 학교 진도 다 나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안 나가신 분? 왜 너 이만? 네, 이번 집중해서 잘 봐. 빠진 거 아니야? 이건 질문이야 안 나갔다는? 그래? 이번에 잘 보십시다. 들어가 보죠. 인문의 좀 기본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문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비문학 읽을 때 딱 두 개만 제 인간적으로 딱 두 개만 갖고 가라고 했어요. 무슨 사고? 대칭적 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메인 주제가 뭐게요? 메인 주제가 이 미술,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다? 단정 지을 수 없다. 항상 이렇게 미술관에 있는 것들만 예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예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술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 우리 삶에 되게 도움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내가 먹고 사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미술관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현실에도 좀 의미가 있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주장이었죠. 그럼 이 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얘는 결국은 연결, 그 다음에 영향, 그 다음에 현실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얘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 거예요? 단절, 고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형식들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A는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준다,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쪽의 단어들을 가지고 바꿔서 문제를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신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능에서도 더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틀을 만들고 대칭을 만드는 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뭘 줄 수밖에 없다? 언어라는 건 이런 식의 인과구조를 줄 수밖에 없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다. 뭐뭐로 인해 뭐뭐다.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변화가 일어나거나 인과구조가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갖고 우리 내신이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좀 속도감 있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플럭서스는 가장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1960년대 미술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플렉서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야? 이 대칭에 필요한 얘네들의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진, 실험,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급진이나 역사 같은 것들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갖고 가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끊임없는 어떤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어요? 끊임없는 변화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얘가. 그리고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정도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참고진 문제에서 유래에 대해서 얘기했다 정도는 이제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플럭서스의 의미처럼 의미도 나왔고요. 플렉서스의 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예술가들은 어떤 공통된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을 가르치죠. 갖지 않고 다만 예술의 범위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든지 예술을 비롯한 몇몇 낡은 기존의 범주들은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죠. 뭐가 등장합니까? 나대이 먹비 구조가 나오죠. 얘가 아니라 얘다 라고 이제 꼴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야? 무슨 원칙이나 어떠한 원칙이나 어떠한 합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뭐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술이라는 그 관습의 범위보다 넓다. 관습 범위가 넓다. 그리고 이제 기존 범주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할 뿐이다? 깨달음을 공유했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뭐 나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칙과 합의,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뭐의 느낌이 좀 세요? 얘네들이 고정의 의미가 되게 센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는 그런 게 있다 없다 라는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술에 대한 기존의,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플렉서스는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 즉 삶과 예술의 결합을 지향했다. 키워드 뭐겠습니까? 결합이겠죠. 결국 얘가 중요한 주장은 뭐예요? 삶과 예술의 키워드 뭐야? 결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숨어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단절. 과거의 예술은 되게 아름답고 이런 추악한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동떨어지게 아름다운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무슨 배경지식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요 시대적인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를 거쳐요, 우리는? 중세를 거쳐요. 근데 중세는 무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잘 관리될게요. 그때 얘기했던 그거였군요. 오늘 첫 페이지 하고 있어요. 첫 페이지 첫 번째 문단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중세는 신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절대적 이 무언가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되게 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도 되게 고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의 예술은요,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가장 흡사하게 그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왜? 지금 자연물들은 전부 다 뭐의 선물들이니까 이 신이 주신 선물들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뭐 기술의 발전 플러스 뭐 사실 등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점점 뭐로 변합니까? 르네상스를 지나서 인간 중심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건 아름다워야 돼. 절대적이어야 돼. 똑같아야 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플렉서스의 대표적인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는 주어가 생략 등장했죠. 삶과 예술의 결합을 모든 인간은 예술가라고 압축하여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가져가야 거 모든 뭐의 이미지예요? 올의 이미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건 언제나 중요하고요.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이며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을 전공했던 보이스는 플렉서스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키워드 보이시죠?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나 행위 예술로 작업의 범주를 넓혀갔는데 플렉서스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 개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무슨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변화 그리고 과거의 이제 고전 혹은 단절. 사실상 그러니까 요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사고방식은 딱 이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요 사고방식을 굴릴 수는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너무 쉬워. 사실 갖고 갈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보이스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보이스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한 생산물은 화가나 조각가에 의한 것이든 물리자에 의한 것이든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펄소가 등장합니다. 두 개 다 같다. 여기 예술가가 만드는 것이나, 그죠? 과학자가 만드는 것이나 사실보다 동등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나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만들 수 있다?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인간은 예술을 만들 수 없겠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러한 보이스의 생각을 자꾸 얘기해주고 있죠. 여태까지 나왔었던 얘기들은 뭐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뭐다? 전통적인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을 누구만 할 수 있고 예술가만 할 수 있고 어디에만 있고 공연장에만 있고 예술가만 있고 그래서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뉘앙스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 그다음에 벗어난 이러한 보이스의 생각은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 서구의 모순된 사회 구조와 서구인의 위기의식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수능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뭐야? 인과관계 그리고 이 주체의식에 해당하는 근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을 때 뭐로 인해서 시작됐는가는요 항상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모순적 사회제도죠. 현실의 모순적 사회제도. 이 불안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 서구 사회는 구조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물질 만능주의를 불러왔으며 사회 구조는 전문적으로 더 세분화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정신과 영혼은 황폐해졌다는 것이 결국은 보이스의 생각이었죠. 뻔하잖아요.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질 만능주의 만들어져요. 알고 있는 우리 배경식이죠. 그리고 이제 세분화. 이제 전체의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 된다는 거죠. 우리 문학에서는 이런 거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파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파브롬의 영역인 거예요.
problem.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해결해줘야지. 그 해결이 내가 지향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의 깨달음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를 뭐 해야 돼? 사회를 예술을 통해서 뭐 시켜야 돼? 변화시킨다 잡아주셔야 돼요. 즉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영향을 미친다 혹은 연결되어 있다,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결국은 뭐다? 아까 전에 결합이라는 키워드를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결국은 뭘 물어볼 거야?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볼 거야. 그럼 이 글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야? 예술을 통해서 현실과 예술을 결합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폰으로 시키면 되는 거야. 어떠한 예술들은 영향을 못 미친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수능 혹은 내신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 작품의 포인트. 그래서 이를 위해 삶의 현장인 사회 구조와 형태에 적용하는 확장된 예술 개념을 끌어내게 됩니다. 확장된 예술 개념에 따라 조형작업은 기존의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조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대칭 만들어지죠. 요거로 인해서 대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이 장르적 조각에서 뭘 바뀌게 되는 거야? 사회적 조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관에 있는 그냥 조각으로서 관찰하고 있는 예쁜 조각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어떠한 일부로서 만들어진다는 뉘앙스인 겁니다. 그 다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회적 조각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예술작품에서 벗어나. 나네이버 표본조죠. 얘의 특징은 뭡니까? 가시적, 눈으로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구태의한 삶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회의 모든 인간의 행위, 직업,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조각의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방금 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겨가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것도 이제 잡아가는 거. 구태, 의견한, 이. 요걸 통해서 요렇게 된다는 뉘앙스 만들어지죠. 요렇게 나오는 꼴들은요, 얘네들 다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들. 손에 장을 지을 수 있어. 수능도 똑같은 꼴일 거예요. 변화가 되는 지점들은 또 나올 거야. 느껴야 돼.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그냥 스쳐가지만, 이거 존나게 중요하겠네. 넘겨볼까요? 자, 보이스는 또한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로 인해 동서양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이의 모순 갈등을 직시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 등장을 해요. 무슨 개념 등장합니까?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애가 등장하면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같은 편일까? 다른 편일까?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들어봐야겠죠. 마르크스는 자본을 잉여 가치를 획득을 위해 유통 과정에 투입된 화폐로 보고 자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이스는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면 인간의 자유와 창의력은 들어설 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대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편이네 라고 생각하셔야죠. 보이스와 대칭이 됩니다.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뭐로 본다? 생산? 수단으로 봅니다. 내가 또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너 뭐로 해결해줘야 돼? 이 문제가 뭐야? 뭐가 들어가잖아. 창의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행위의 이유가 뭐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더라도 뭐라고 하는데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근거해 마르크스의 자본론리에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마르크스와 이제 뭐가 조금 세트예요? 이 마르크스와 이 공산주의가 좀 세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일 확률이 되게 높아. 이 반대편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까? 자본주의까지도 같은 편이나 다른 편이나 다른 편이구나 라고 마음 먹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요것만 잘해도 수능에서 인문을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인문은 물론 이제 해겔의 변증법 같은 것만 안 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빅락 3개를 풀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100%? 순한데? 풀 수 있다? 사실상 두 지문이야, 현역에서. 사실상 두 지문인데 하나가 이제 인문일 거란 말이에요. 좀 미쳤다고 인문 빼놓고 경제랑 과학 풀지 않을 거란 말이지. 인문인데 인문 모든 메커니즘이 여기서 끝나 지금. 여기서 소재만 바뀔 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서의 증서에 불과한 돈이라는 화폐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자본, 돈, 일, 수입의 차이를 구분하고 일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간의 능력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기는 다 뭐로 치환되게 여기도? 그게 다 뭐로 치환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돈으로 치환된다. 돈으로 치환된다. 그래서 이거 자꾸 뭐가 빠진다. 인간의 능력을 니들은 자꾸 뭐 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을 의미하며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일은 수입으로 정확히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없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요 얘기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건데 이 자본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본은 뭐다 결국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창의성이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그는 확장된 예술 개념인 예술은 자본이라는 공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을 의미하며 그 다음 주 볼게요.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일은 수입으로 정확하게 환산될 수보다 없는 가치를 여기도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뭐로 치환 가능하다? 돈으로 치환될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문제가 등장할 거란 말이야. 왜? 여기서 켄트의 느낌이 오니까 얘가 문제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 이를 수행하는 능력인 창의성이 자본이고 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다. 경제적 가치는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창의력 플러스 생산물이 그죠? 생산물이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져. 이런 식의 인과구조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능력을 여러분은 그래서 뭐로 표현할 거냐는 거지. 이러한 인간의 창의성, 이런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우리의 예술입니다. 이런 것들. 예술입니다.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어떠한 이데올로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따뜻한 감정인 온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온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든, 키워드는 누구든입니다.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모든,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라면 누구든 주어진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목을 다할 수 있을 때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만든 사회적 조각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조각이 됩니다. 공동체의 따스한 온기가 스며든다면 일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가 차갑고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영혼과 삶을 촉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었죠. 이를 위해 보이스는 모든 인간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았고요. 현대 미술사에서 보이스는 이데올로기의 인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맞선 인물로서 플렉서스의 자유로운 예술 운동의 흐름 속에 창의적 인간을 발견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습니다. 제 의의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은 앞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을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문제 나오죠. 어디서 나와서 봐봐. 1번. 자, 보이스의 밑글에 대한 적절한 것은 1번. 보이스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의 작품 경향을 도출한다.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죠. 2번. 보이스가 주장한 예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고요.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도 등장하고 있었죠. 2번하고 끝내야 됩니다. 3번의 세계에 대한 도착,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의 예술 개념이 플럭서스 운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벌써 틀렸죠. 같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이스의 예술 개념과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그럼 보이스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도 봐봐. 여러분들이 수능자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에서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깡다구를 기르는 거예요. 왜냐면 8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다 못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 보는 게 맞지. 시간이 풍족하면. 근데 2번 볼게. 보이스는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한 마르크스를 비판하였다. 되게 그럴싸해요. 수능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에 근거하여요. 봐봐. 얘 분명 얘랑 다른 편이었는데 나는 뉘앙스만 가지고 있었어도 얘를 가지고 얘를 비판한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얘기하고 있으면 얘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를 까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존나 틀렸네? 1번 보고 나머지 거 안 봐야 돼. 이게 2번, 3번, 4번, 5번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확실하면 넘어갈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요 대칭. 나누는 좀 변태적인 습관들을 기르셔야 돼요. 이 학년도 나가야 돼요. 글을 읽을 때. 찾고 있으면 안 돼.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근데 나머지 것도 좀 볼까? 2번. 보이스가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에 주목한 배경에는 전쟁 냉전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네, 배경 얘기했고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고립되고 황폐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고 제목을 다해야 되고 예술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도 뭐가 등장합니까? 이거. 그에 대한 삶이 예술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3번 보죠. 자, 기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이제 플렉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봐봐.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나오게? 고정, 과거, 변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등장할 텐데 5번 볼게요. 참여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 속에서 예술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벌써 틀렸죠. 얘는 결국은 뭐다? 일단 나리버피 구조에서 나왔죠. 관습의 범위가 존나게 없고요. 기존 범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술의 범위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틀렸고 얘네들은 어디의 영역이야? 뉴의 영역인데 그죠? 이 기존의 몰드의 영역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벌써 5번. 자, 4번. 그래서 4번은 뭐가 등장합니까? 보이스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보이스 작품의 예시가 드러나는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지폐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지폐의 예술작품에서 이 돈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 교환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두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들인데 1번에 보이스는 유럽에서 발행하는 지폐들을 활용한 예술 작업을 통해 새로운 교환 수단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죠. 2번
똑같아요.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지고 합법화된 그런 말도 안 되고요. 3번 이것도 또 나오죠. 수입이 정확하게 환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켄트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이스는 돈에 대한 메시지를 지폐에 써서 돈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창의적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 돈에 대한 메시지가 그 결과값이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5번 이 종이 지폐는 뭐일 뿐이다? 교환일 뿐이다. 이런 시리즈 구조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5번 봐봐. 이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등장했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없어서 이제 넘어갔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얘는 결국은 뭘 주장했다? 의의에서 이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제 패러다임이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현실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 드는 게 그 지동설 같은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가 그랬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고들이 굴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둥글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의 느낌이야? 고정의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의 영역이에요? 관습의 영역이라고. 여기에 인간을 맞추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서서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2번 볼까? 보이스는 이상이 현실화된 것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 것이겠고, 이데올로기 이상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기가 어려워도 결국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만들어내는 이 대칭에서 출제가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능장에서 3점짜리 보기 문제 맡길 수 있거든요. 아씨 이게 무슨 개소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1번 모르겠네 4번 보니까 존나 틀렸네 이러면서 찍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그거 하려면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갖고 가는 거야? 이거는 요걸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인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선험이냐 경험이냐, 변화냐 불변이냐, 그죠?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EBS 수특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안 할게요. 인간적으로 한국인의 영역이니까 인문이 아니었죠. 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는 여러분들 해설지랑 설명지랑 그다음에 문제 조금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한 번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신 시험 전에 문제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풀고 이미지를 좀 잡아주시죠. 네. 이 글씨 전화 끊었다가 이 글씨로 좋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중요한 걸 넣었어. 네? 가위바위보에서 중요한 걸 하나, 넣었어. 둘, 셋, 넷,